저도 역시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타이밍 못 맞춰요. 너무나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그런 분들 스타일이 약간 교주 스타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지,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초보 투자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불로소득이다, 아니면 도박이다, 이 인식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사실 그 도박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경품 있죠. 아니면 어떤 수익을 노리고 그 어떤 걸 이제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어떤 경품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게임이다. 이걸 도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인식이 그러니까 마치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도박처럼 그냥 인식을 했어요. 남들과 막 싸우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저 기업보다 내가 정보를 먼저 얻어서 선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한탕주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주식 투자 얘기를 꺼리낌 없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인터뷰를 해보면은 자식한테 물려주신대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도 뭐 기회 되면 알려주고 싶다. 이럴 정도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저는 결국 금리 같아요. 예, 금리가 워낙 지금 낮다 보니까 이 저금리에서 돈이 갈 데가 없고 부동산으로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건전하게 대형주를 샀는데도 은행 예금 이자의 몇 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의 그 마음까지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 또 아직도 대기하고 계신 분들 이거 3,100에서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는 하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오면 다치기 쉬운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왜냐면 변동이 심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하시기 전에 요즘에 배우기 너무 좋잖아요. 책도 있고 유튜브 뭐 여기 이쪽 유튜브 채널도 워낙 많으니까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학습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500, 600 갈 때도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 증시가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주식 투자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3,100이거든요. 그럼 그때 말렸으면 정말 욕을 많이 먹었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3,100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분이라면 저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싼 기업들이 많아요. 지수 3,000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되게 좋은 기업인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되게 못 갔잖아요. 중소형 기업 중에서 정말 못 오른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데 근데 그 기업들이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수급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분들은 대형주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뻔히 아는 왜냐하면 그 자금의 성격이 예금이나 부동산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은 삼성전자만 하려고 하세요. 모르는 기업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알짜 기업을 알려드려도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투자하기 싫어요. 막 이러세요. 그리고 그럼 그런 기업들은 개인 수급이 없으니까 수급이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은 주식을 지금 팔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빠져요, 자꾸만. 좋은 기업인데도. 그러면 그렇게 왜곡된 기업들이 코스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부터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일부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너무 지수 레벨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조금씩이나마 투자의 발을 한번 들어놓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옥석을 가리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준비를 해야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론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계속 기업과 산업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산업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 보면은 산업에 대한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좀 나는 어렵다. 이걸 어떻게 찾냐. 아니면 요새는 되게 또 좋은 시절인 게 각 증권사마다 유튜브 채널을 다 운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저희 회사도 이리온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 나와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산업 발간 보고서를요 굉장히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글로 보면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되게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무료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내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대우도 박현주 회장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냥 인사이트 있는 것들을 다 공짜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박현주 회장님이 그 애널리스트랑 뭔 얘기를 했냐면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티키타카처럼 그게 정말 좋은 정보들이거든요.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어렵지 않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놓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일단 8알은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그 산업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이 산업이 좋지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속한 기업이 너무나 뛰어나도 예를 들면 은행 산업을 딱 내가 투자한다고 쳐보세요. 은행 산업은 성장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매력은 별로 없는데 은행 업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선 KB잖아요. KB를 내가 딱 선택을 했어요. 얘가 제일 멋져 보이는데 선택했는데 주가 잘 안 갑니다. 왜냐? 산업이 성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먼저 산업이 성장하는 쪽을 이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산업을 선택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끊임없는 어떤 그 고민을 통해서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업이 또 보이게 되고 그럼 그 기업들은 되게 또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 투자원들도 이 말씀을 좀 해드리는 게 먼저 기업부터 좀 보지 말고 일단 산업의 큰 흐름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그 다음에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봐야 될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보의 시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은데 뭘 봐야 될지가 어렵다라는 분들께는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분들 중에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역시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되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산업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증권사 유튜브 채널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가 그거는 필수적으로 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일단은 그래도 예, 전문가 분들이니까 또 검증된 분들이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이 증권사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 각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은 하시면 되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채널들은 꼭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외에 뭐 증권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외부 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이언트 TV도 어떤 이제 매일경제라는 검증된 데서 하는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하실 건 뭐냐면은 이 전문가를 검증할 때 일단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할 때 그 논리가 무조건 맞는지를, 그러니까 논리적인지를 보세요. 맞고 안 맞고 사실 낮은 문제인데, 아까 이건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아까 이제 버블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왜 시장이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거가 사실은 명확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버블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설사 틀린 논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논리적으로 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예. 그러니까 단지 이런 거죠. 개인들의 자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절대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논거가 너무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걸러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논거 자체가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펼쳤을 때 정말 명확한 팩트에 의해서 논거들을 정확히 제시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그런 분들 스타일이 약간 교주 스타일이에요. 예, 그 전문가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마치 며칠 후에 주가를 맞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타이밍 못 맞춥니다. 그거 어떻게 맞춰요?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큰 흐름에서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땐 저는 장이 3,500 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거품이 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후에 지수가 2,600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논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논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제 느낌인데요. 저는 무조건 3,500 갈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 4,000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이상 봐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거는 자기 어떻게 보면 합리하고 너무나 자기를 그냥 포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 너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채널들은 좀 일단은 좀 걸러내시는 좀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가 애플카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짝 올라갔다가 또 뉴스가 빠지면서 또 떨어지는 이런 되게 단기 뉴스에 흔들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흔들리는 게 그런 단기 뉴스거든요. 이런 단기 뉴스, 호재 또는 악재 뉴스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샀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아차를 사신 분들이 이유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기아차를 저는 차트가 좋아서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애플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애플카, 애플 브랜드가 달려? 그럼 주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갈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기아차의 앞으로 지금 기아차가 돈도 너무 잘 버지만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정말 잘할 것 같다. 기아차는 검증된 회사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사실 보면 PER 10배가 안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된 것 같다. 그걸 보고 장기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각자 이유가 정말 다른데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사시는 목적이 다 다른데 전문가가 딱 나와가지고 애플카 이슈 나왔으니까 자 이젠 끝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파세요. 아닙니다. 애플카는 분명히 또 할 겁니다. 무조건 버티세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저는 조언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뭐냐면 차트를 보고 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애플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차트 망가졌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당연히.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애플카 때문에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럼 애플카 지금 공식적으로는 현대차 공시가 떴습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팩트예요. 그럼 애플카 이슈는 일단 소멸됐어요. 당연히 매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외국인이 수급이 뭐 만약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플카 이슈가 터졌는데 외국인이 안 팔았어요. 계속 더 사고 있어요. 그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기아차를 산 목적은 사실 그 앞서 세 개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그 기아차의 성장성 앞으로 애플카 떠나서라도 애플카 안 하면 어떠냐 뒤에 구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하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애플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성장성을 보고 샀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애플카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소멸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더 사세요. 매수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온 거잖아요. 기업 가치에 물론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애플카를 안 한다고 해서 기아차의 펀더멘털이 앞으로 정말 악화되고 어차피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대가 부풀었던 거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급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세무조사 끝나면 과징금을 맞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 펀더멘털이 좋으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 당시 급 나가는데.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나는 이 기업을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차트가 좋아서 샀거나 아니면 5% 수익을 노리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악재가 나왔다.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이나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서 악재 이벤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회사에 좀 전화를 해보시고 좀 큰 리스크만 아닌 게 좀 확인이 되면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냐 단기냐의 어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정말 잘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이슈라든지 좀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어쨌든 작년부터 개인의 심리와
자금에 의해서 증시가 3천까지 온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저는 개인의 심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양도세 이슈 같은 그런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거, 이렇게 되면 증시가 오르긴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결국엔 수출 데이터예요.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증시 올라오는 구간 동안 꺾이질 않았어요. 계속 증가해, 두 자릿수 이상. 그래서 앞으로도 수출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역시 그 긴축이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긴축은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결정할 텐데, 일단 중국 당국도 긴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관할 수는 없는 게,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금리가 어쨌든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 당국도 이 튀는 금리를 방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정책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데 혹시 하반기에 이런 현상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반기에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혹시라도 벗게 되면 해외여행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밥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연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죽어버렸죠. 죽었죠. 예, 뭐 항공사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하나로 합칠 거고, 저가 항공사도 힘들고, 여행사도 폐업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만약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엄청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비스 물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면밀히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초보 투자자 또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고요.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